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지혜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과잉 우려 속에서도 최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수도권 분양시장. 이달 들어서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는 등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분양시장의 숨고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좀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자칫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체들이 할인 분양에 나서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들은 그만큼 손해가 불가피할 테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12월 29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코너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첫 번째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살펴보는 오늘의 매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동산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3772-0273번, 문자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데일리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부터 시작해보죠.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총 4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시면 더 유익한 한 시간 되시겠죠. 자, 한능빈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분양권 전매, 당첨 후에 바로 팔아도 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X카드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미분양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O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중소형 주택 가격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까요?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세모카드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예요. 소형주택에 투자할 때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할까요? 하나, 둘, 셋. 세모입니다. 마지막 문제 세모카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문제씩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였어요. 분양권 전매, 당첨 후에 바로 팔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X카드를 지금 들어주셨거든요. 분양권이 전매 제한 기간이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한되는 기간이 있다는 내용 설명해 주실 거죠?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파트 분양 시장은 공공주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공공분양의 경우는 수도권이든 아니면 비수도권이든 다 1년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6개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네. 기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분양권 전매가 당첨 후 바로 팔아도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뜨거웠던 분양 시장에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두려움 섞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앞으로의 분양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의 경우에 분양권 처음에 분양이 된 다음에 청약 이후에 분양권의 전매에 대한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거의 1억 원, 1억 3천만 원까지도 오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분양권 전매 기간이 해지가 되고 나서 까봤더니 1억 3천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분양권들이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입주 후에 그 가격이 다시 오르기는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분양을 하신 다음에 분양권을 받으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분양 청약을 하신 다음에 나오시면은 그 앞에서 분양 공유 중개사 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분양권을 전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전단지를 배포를 하시면서 프리미엄 얼마에 팔아주겠다. 전매 기간 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법인데도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불법적인 부분을 이제 좀 약간 편법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근데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업자도 그렇고 판매한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전매 제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거래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외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법
의해서 전매 제한 지역이지만 웃돈까지 받고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래도 근무나 생업 그리고 질병과 치료, 그다음에 취업, 아니면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제외한 다른 광역시나 시, 도로 이사를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전매 제한 지역이라도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네. 전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이 되는데요.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를 하던가 아니면 이혼 등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을 하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예외 사항이라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환도 내에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고 전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고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역별로 전매 제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도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오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사실 투자라는 거 싸게 사서 비쌀 때 그렇죠.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적인 혜택을 받고 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방송 초반에 안원선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미분양 물량들이 네.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게 또 서울까지도 퍼지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게 그 역발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에 대해서 남들이 안 살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안 사고 또 남들이 분양을 안 받을 때 그 지역을 좀 더 싸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나요? 대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네, 말이 네. 있듯이 고위험에는 또 고이득이 따르기 마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미분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자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하실 때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 총 5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 5개 지역이 다 허용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최대한 많이 허용이 된다면 네. 투자하셔도 안정적으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메모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입 타이밍은 봄과 가을로 해라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시장의 성수기는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네. 이 분양시장입니다. 분양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기간이 바로 봄과 가을이 가장 많이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그 기간 때는 비수기가 됩니다. 분양권 전매 그 타이밍은.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청약을 하니까요, 일단. 예, 청약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분양권 시장은 약간 위축하게 비수기로 들어가게 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자체를 봄과 가을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때를 노리신다면 좀 더 다소 저렴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미분양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시면요. 결국은 분양이 잘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는 곳이 분양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 사실은 미분양을 관심을 가지겠어요. 지금 그렇죠. 당장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지. 근데 거기서 안 되시는 분들이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또 미분양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 이 타이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기 지역은 매입이 빨라야 하는데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히 인기 지역은 매입이 빨리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인기 지역이라면 미분양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미분양 아파트 투자 5개명에 들어가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238대 1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네.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네. 같은 평형대라도 이 타입이나 층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투자율이 달라요. 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나오는 것이 전체 단지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것들이 네. 이제 미분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오를 아파트들은 어차피 올라요. 입지가 좋은 것들은 네. 다 오르긴 올라요. 하지만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런 거기 때문에 눈치껏 빨리빨리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강남으로 통하는 단지가 좋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왜냐하면 좀 더 저렴한 거, 좀 더 싼 거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요. 네. 사실 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네. 결국은 이 직장과 얼만큼 가까워지느냐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과 단순히 내 집 근처. 좀 지방 계신 분들, 네.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다, 어떤 아파트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대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실거주건 괜찮아요. 근데 네.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기엔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우리 투자를 할 때 역세권을 얘기한다던가 도로망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만큼 좋느냐, 사실은 그 판단 기준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역세권만 하다 보니까 역세권 하나에만 목매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강남과의 접근성, 큰 그림을 보셔가지고 지도를 쫙 펴신 상태에서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가 네. 이거를 판단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격을 이끄는 단지를 선택하라랍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 그 네. 지역에서 뭐 가장 그렇죠. 대단지의 규모를 말하는 건가요? 대단지도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기 지역 매입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같은 인기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그 여러 개의 단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지 중에서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바로 이 역세권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대형 규모일 수도 있고 그거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 중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것을 따라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죠. 일단 시청자들은 전문가가 네. 아니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께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아파트의 수준을 보려면 지하주차장을 가봐라. 지하 주차장이요? 네. 왜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수준을 보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보인다.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전세 가격을 본다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선도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동일한 평형대에서 가장 전세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보시면 그 아파트의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 간다. 그런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지역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선호도가 높은 것을 투자하라. 당연한 얘기지만요. 뭐 수요층이 두텁기 때문인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서 가격이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주 물량이 급증을 한다던가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던가 뭐 그럴 경우에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만 오르는 그런 차별화된 양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서울과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방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지역 같은 특성들을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같은 신도시라도 같은 뭐 남양주시 안에는 여러 개 신도시가 네. 있는데 각 신도시에 따라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 5개 5개명 중에서 한 2-3가지 정도만 선택이 되더라도 한 단계 되더라도 투자에는 큰 실수 없이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분양 아파트 투자의 5개명 알려주셨는데요. 투자하시기 전에 이 5가지 중에 2-3가지 정도라도 해당이 된다면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자세히 풀어볼게요. 중소형 주택 가격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까요? 라고 여쭈었는데 세모카드를 들어주셨거든요. 2016년 역시 전세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단순히 예측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렇게 통계적인 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사이의 아파트 시세의 변화를 본다면은 중소형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대형 쪽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 이제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조사한 이후로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사례가 지금 올해 처음 나타났습니다. 네, 그 네. 소리가 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요. 전국 아파트 모든 가격을 더해서 이 가구당 수로 나누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평균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대형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평균 가격은 올라가게 올라가겠죠. 됩니다. 예, 그렇죠. 이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요. 모든 아파트들을 쭉 가격대로 순서로 놨을 때 그 딱 가운데 있는 가격입니다. 네. 중간 정도 수준의 어떤 가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의 격차가 멀면 멀수록 대형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은 거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소형과 중소형 쪽이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평균 통계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평준화가 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한 내년에 분양 시장도 지금 투자보다는 또 실수요자들의 시장으로 많이 변경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탐색될 수 있는 여건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의 차이가 5년 전만 해도요 3,540만 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대형 평형대가 인기가 많았다라고 네. 하는데 올해는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의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는 2,6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 차이가 5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차이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과 중대형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소형과 중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고점을 찍고 고점을 타고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오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아파트 가격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4.4가 나왔습니다. 이 5년 전에는 8.8이었거든요. 그만큼 숫자가 작아진다는 네. 거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줄어들었다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 있겠는데요. 중소형과 중대형 이상의 아파트들의 가격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이거를 먼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절대 소형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넘어갈 수는 없겠고요. 네. 하지만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중소형을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눈이 중대형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가격, 비슷한 요건이라면은 당연히 좀 더 큰 평형대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을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년 정도는 소형과 중소형 쪽에 투자 목적도 많이 몰렸지만 네. 이제는 실수요의 어떤 시장으로 변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눈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같은 금액보다는 좀 더 금액을 쓰더라도 더 중대형이나 대형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로 본다면은 중대형 가격도 또한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요. 한 2, 3년 정도는 소형, 중소형 쪽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서 중대형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또한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 투자라면 중소형 그리고 장기 투자라면 중대형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도 정리를 좀 해보죠. 소형 주택에 투자할 때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할까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절세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유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세모 카드를 들어주셨잖아요. 유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세모카드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절세 효과가 있다 해서 많은 분들께서 주택 매매 시에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요. 네. 이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부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취득세 먼저 가장 공동명의를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등기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취득세입니다. 네.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명의자의 지분대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보셔야 되는 게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네. 어차피 부부 공동 명의라면 동일한 세금이 나옵니다. 어차피 취득세 자체는 고정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서는 절세하기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보유하는 기간입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생기는 게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의자 각자의 지분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라 해도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일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 그리고 1세대
이 주택의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요. 남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아내가 하나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이 돼서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종부세 과세 표준은 인별로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하면은 각자 나가기 때문에 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주택을 매매할 때 나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건데요. 이것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차이에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이제 누진세율 어느 정도의 금액에 따라서 과세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래서 많이 벌게 되면 많이 내고 적게 벌게 되면은 적게 내는 이러한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요. 크게 보신다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도 어차피 각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만약에 가장 먼저 아까 좀 전 세 번째 질문에서 단기로 투자하실 때는 소형 그리고 중장기로 가실 때는 중대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단기로 하실 경우 소형 선택하시게 된다면은 사실은 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부동산 잠부나 자산 처리 시의 명의 자체가 변경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또 담보대출 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귀찮고 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분으로 됐을 경우에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지분을 팔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허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이 약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절세 그렇죠.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화 3772-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화요일은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3772-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이니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고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여기 답심리 네. 레미안 2부 아파트인데요. 네. 아직 4월 달쯤에 등기가 난다고 그러고 아직 조합원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 안 났거든요. 내년 4월 정도에 등기가 나온다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매수가 괜찮은지. 매도 타이밍을 좀 잡고 싶으신 건가요? 네네. 네, 고민 내용 들어봤고요.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답심리 아파트, 답심리 위브, 레미안 위브 조합원으로 들어가셨고 네. 내년도에 그 조합원 그 등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지금 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1년 차, 예, 됐어요. 네네네, 입주 네. 지금 하셨고요. 네. 지금 답심리 레미안 위브 언제 파셔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분양가가 대충 한 5억 정도였죠. 조합원 분양가가. 네. 추가 분담금이 있어가지고 한 5억, 33평이 한 5억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33평 보유하시고 되시고, 예. 조합원 적용으로 가셔가지고, 5억 정도 예, 일반 보셨고. 분양은 한 5억 5천이고요. 네네네. 네. 지금 현재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로 되시는지 아세요? 6억 초반, 6억 천, 네네, 6억 천에서 네. 3천 정도 선으로 네네. 지금 이제 매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왜냐면은 제가 투자 목적이시라면 모르겠는데 실거주하시고 계시니까. 25평이 또 하나 있거든요. 25평 또 보유하시고 계시고요. 네네. 그럼 이제 33평형을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25평에서 거주를 하시려는 건가요? 예, 그래도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네, 일단은 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그 OX 퀴즈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선도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을 끌어당겨주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 차이도 시대 차이도 가장 많이 난 아파트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앞으로 한동안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한 2년 동안 보유해도 될까요? 한 네, 2년 2년 정도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첫 번째 이유가요. 가장 네. 큰 게 이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 청량리 개발. 네. 예, 지금 11년 동안 청량리 개발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됐고,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588 거리에 있던 어떤 업주들 있죠? 그분들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보상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근방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걸 너무 보시면 많은 돼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네. 청량리 많이 가보시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를 들면은 뭐 건물들이 많이 생겼다. 지금 청량리에서 회기동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시면요. 뭐 네. 관광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퍼져가지고 지금 청량리 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대문 방향 네. 쪽을 보시면 그 이쪽 그 성바오로 병원 있죠? 네네. 그 인근이에요. 지금 개발되는 데가 관리처분 계획이 네. 나온 데가 네네. 내년 중순쯤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쪽 병원 있는 저층에 빨간 색깔 불이 있는 가게들도 지금 많이들 철거가 됐고요. 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이 굉장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네. 이게 네. 왜 좋느냐? 먼저 첫 번째 답심리와 굉장히 근거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청량리 그 답심리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한 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심리에서 안 좋은. 네.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쵸. 어떤 쇼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답심리가.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메워주고요. 또한 답심리 그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인근에는 안 좋은 유해 시설들이 아파트들로 지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동네 자체가 좋은 동네로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입주들 앞으로 많이 한다 해도 괜찮다 이거죠? 하지만 이걸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은 답심리에서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그런 아파트였는데요. 네네. 그 일대가 개발하게 된다면은 그 선도 자리 역할을 청량리 쪽으로 뺏기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청량리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답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저는 2년에서 3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2, 3년으로요? 네네. 네네. 그렇게 보시고 아마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년이란 기간 동안 이 단기 보유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네, 신내동 네. 동성아파트를 매매하고요. 네. 김포 쪽에 그 KCC 아파트를 네. 매매해놨는데요. 네. 참 매수해놨는데요. 네. 네,
지금 그 신내동 아파트를 언제쯤 파는 게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동성 1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몇 평형인가요? 25평이요.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포 아파트는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아, 그러시고 그럼 지금 궁금하신 것이 동성 아파트죠? 네. 동성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 신내동 동성 아파트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요. 네. 그 옆에 보시면 신내역이 있죠? 네. 네, 지금 저는 신내역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신내동 자체가 지금 생활하시는데 가장 큰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6호선이 굉장히 가깝고요. 서울 오령 바로 네. 옆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버스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인근에 홈플러스도 있고요. 네. 하지만 버스 자체가요, 이 교통 부분이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버스들을 타고 바로 중심 업무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한번 갈아타야 돼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갖고 계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장기로 할 수 있다면은, 여력이 된다면은, 네네네. 여력이 아시군요. 되신다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내역이 지금은 경의중앙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 철도 개발호재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근데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아, 지금 총 2개 노선이 더 들어가요. 신내역이. 네. 하나는 기존에 있던 6호선이 연장이 돼서 구리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네. 하나는 이제 경전철 아시죠? 네. 면목선에서 출발하는 거. 이 네. 바로 신내역에서 네. 청량리까지 이어주는 그러한 네. 역할을 하는 게 뚫립니다. 신내역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네, 신내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까지 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신내역 자체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화가 돼요. 신내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장기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양도소득세는요, 네. 일단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익이잖아요. 네. 많이 내면 많이 내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데 세금 때문에 지금 앞으로 벌 돈이 더 많아요. 세금 내는 것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세금 자체는요,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인데요. 구간이 있어요. 1200만 원 이하는 6%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는 너무 많고요. 일단은 이 신내역 인근에 있는 동성 아파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일단은 면목선 경전철이 2017년에 착공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착공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6호선 같은 경우는 2025년이에요. 네. 앞으로 10년이에요. 좀 많이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요. 너무 10년까지 보시지 말고요. 네.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호선 말고 경전철이 언제라 그랬죠? 2017년에 착공 예정이에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017년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때쯤 돼가지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기공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맞춰서 타이밍을 잡으셔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그럼 2, 3년은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력이 되신다면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이미 샀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여력이 되신다면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파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네? 동성 아파트를 17년 전에 구매를 해서. 입주되는 게요? 네. 예, KCC 아파트, 동성 아파트가요? 네, 동성 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요. 네네네. 그래서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좀. 그 차이 없어요. 지금 10년 이상을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럼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더욱더 싸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장기로 보유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세금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가 매도 시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세금 문제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연구소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샵에 3772번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살펴볼게요. 8974님께서 남겨주신 사연부터 확인해 봅니다. 강서구 등촌동 주공 10단지 24평형입니다. 매도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전세를 줘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매도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지도상에서 보여드리면요. 등촌동 주공 10단지의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곡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9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고요. 한 15층 정도의 규모로 되기 때문에요.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약간은 사업성이 우려가 되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형성 자체가 평당 1,200 정도 굉장히 서울치고는 저렴하게 형성이 네. 되어 있고요. 매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마곡지구가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지역은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마곡지구 서쪽에 위치한 이 지역의 지금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1차적으로 가격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밑에 발산역과 우장산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2차적으로 가격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 지역에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크게 미비하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재건축을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고요. 네. 또한 아파트 가격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차라리 지금 매도하시고 다른 유망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봅니다. 0884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고양시 행신동 3부 아파트 40평 매도해도 될까요? 2002년에 매입을 했고 현재 시세는 4억 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전문가님 좀 상담을 해주시죠. 행신동에 위치한 중대형 평형입니다. 40평형 3부 아파트인데요. 매도 시점 잡아주시죠. 일단은 지금 행신동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지도상에 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지역에 경의중앙선 행신역 인근에 위치한 그러한 지금 아파트인데요. 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바로 먹고 자고 놀고 마지막으로 일하고입니다. 그 일하고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외딴 섬 같은 업무지구가 인근에 네, 없다는 네, 설명이시죠. 그렇죠. 업무지구가 네. 가려면 굉장히 멀리 걸려 있고요. 또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셔서 가셔도 좋기는 하지만 이 경의중앙선 자체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한 15분 정도의 배차 기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그런 철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의구심이 드는 네. 기대하기 많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또한 대형 아파트 40평형이기 때문에 중대형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인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고점일 때가 대략 한 5억 선 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지금도 4억 선이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좀 많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실 수가 있다면은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9369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원흥역 인근 삼성 푸르주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이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삼성 푸르주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문가님. 이제 원흥역 삼성지구죠. 지금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많이 관심들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지구가 미분양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바로 김포한강 신도시와 삼성지구였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이 없었던 지역인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호선에 대한 개발 호재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교통 상황도 좋아지고 일단 기업 입주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삼성지구 자체가 이제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은 개발 중에 있고 상가들이나 이것도 지금 이제 분양이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보실 수는 없고요. 일단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실거주 좋은 공기 속에서 새로운 건물들과 새로운 상권들을 형성을 느끼시면서 얌전히 계시다가요. 좀 더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투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투자 목적을 보시지 말고 이 삼성지구가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거주하기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 보유에 네, 대한 그렇죠. 설명해 주셨는데요.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강서구 화곡동에 네.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24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내년 7월이 전세 만기거든요. 네.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강서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지역에 두 가지 힐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네. 강서 힐스테이트가 있고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있고. 우장산. 우장산요. 네, 우장산 힐스테이트죠. 네. 네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장산은 사실은 우장산역이 인근이 아닌 발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우장산에 있어요. 우장산역에 있는 거요? 네, 우장산 옆에 현대 힐스테이트 있고 현대 아이파크도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서 힐스테이트 이름 자체가 강서 힐스테이트예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에 입주가 되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고 새 아파트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파트잖아요. 거주하기도 좋고. 네네. 또한 인근에 있는 마곡지구, 계속 마곡지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마곡지구의 어떤 개발, 입주되면서, 기업들이 입주되면서 거기다 수혜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 타이밍을 본다면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입주가 다 되고 나서, 상권도 다 형성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주가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가격 상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네. 오늘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3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계시다가 매도를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형 평형이기도 하고 입지적으로 또 좋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보유 후에 매도 타이밍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네, 분당 네. 순회동 양지마을에 32평 전세 났는데 네. 그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남양주시 별내동 네. 신안인수빌 34평 그것도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네, 두 가지 질문 주셨어요. 일단 분당에 네네. 있는 아파트 임대 중이신데 전세 임대 중이신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남양주 네네. 별내동에 있는 34평형 아파트 역시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순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는 지역들에 네.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계셨네요. 네네.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양지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양지마을에 어떤 아파트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네. 한양 아파트요. 한양 아파트고요. 예예. 네, 일단은 한양 아파트 5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3단지죠. 아, 한 단지요? 예예. 네네. 지금 순회동 같은 경우는 저는요.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당이라고 많이 올랐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지만요. 분당에서 오른 단지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분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는 분당 자체가 92년도, 93년도에 형성이 된 아파트 신도시인데요. 그 지역 중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지역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아요. 가격이 또 높고요. 네. 가격 상승폭도 크고요. 뭐 정자역 인근의 한솔마을과 느티마을, 그리고 야탐역에 있는 매화마을, 그리고 우리역에 있는 무지개 마을, 이 정도가 지금 아파트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었으면 저는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순회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 형성 자체가 어려워요. 상승이. 그래요. 그쵸. 뭐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뭐 정자역이라던가 아니면 서현역, 네. 인근에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좋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매물은 이 순회역 인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 지역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근에 있는 서현역이라던가 정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이 가격 상승폭이 크고요. 순회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팔고 매도를 하시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별내 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별내 신도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보다. 네. 바람 불 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데? 네, 근데 바람 불 때 배 띄워라라는 말이 있죠. 네네. 일단 별내 신도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남양주 쪽에서의 신도시가 거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물론 아직도 상업지구는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고요. 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라면은 네. 거기 전세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거기 실거주하고 있어요. 실거주하시고요. 예. 그럴 때는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투자 쪽은 약간은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는 장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별내에서 강남으로 가다 보면은 또 하나의 신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바로 네. 다산 신도시예요. 네네. 이 다산 신도시가 분양가도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로 평당 네. 형성이 네. 되어 있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도 1000에서 11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별내 분양과 비슷해요. 근데 강남보다 접근성이 더 뛰어나요. 그런데요, 네. 이 남양주 거를 지금 팔라고 네.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요새. 네네. 왜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다산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지금 뭐 정부에서 대출 관계 뭐 이런 문제 때문에도 매매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고요, 그거는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네. 일단 겨울철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움츠리기예요, 지금 잠깐. 잠깐. 왜냐면은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보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잠깐 움츠리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라던가 경매 건수라던가 이런 모든 지수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거래 자체가 많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네네. 별내뿐만 아니고요. 네, 그래서 팀장님 그러면은 제가 1회를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네네. 1회 신도시. 위래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하고 그걸로 이제 입주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참 전서부터 내놨는데도 매매가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전세를 놓고 나가면은 또 2년을 기다려야 돼서 지금 네. 굉장히 지금 혼돈이 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매매 건수가 안 되는 이유는요. 네. 가격을 좀 낮춰보세요. 결국은요, 부동산은요, 네. 투자 금액이거든요. 네. 실입주 금액이고, 인근 시세만큼 내놓으셨나요? 아니면 인근 시세보다 떨어지게 내놓으셨나요? 그냥 이제 부동산을 가서 저도 이제 내 집을 팔려니까 네. 여기저기 몇 군데 가서 좀 시장 조사를 내가 이제 네. 사는 쪽으로도 한번 여쭈도 받고 네. 이제 그래 갖고 나중에는 이제 이래저래 해서 이제 판단하는 쪽으로도 이제 상의도 해보고 네. 그래 갖고 그 적정한 선에서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중간 선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4억 4천짜리도 있고 뭐 5천짜리도 있고 이러면은 그냥
6천짜리도 있고 7천짜리도 있고 네, 그쵸. 이랬더라고. 근데 한 4, 5천.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집 보러 다닐 때 제일 싼 걸 사겠어요? 중간 정도 가격을 사겠어요? 제일 비싼 걸 사겠어요? 동일한 거라면요? 싼 거를 사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네. 팔고 싶으면 그만큼 가격을 좀 네. 내리셔서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또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네네. 상담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가 매도 전략 설명해 드렸어요.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립니다. 6336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죠. 경기도 목감 신도시 지역의 기존 아파트 24평형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신도시 지역의 신규 분양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지금 지도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목감 신도시 건축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존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이 인근에 있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요. 투자 목적이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일단은 지도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목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에 있고요. 네. 인근에 보시면은 네, 허허 벌판입니다. 그렇네요. 네,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네.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단지만으로도 살기가 사실은 버거워요. 이 안에 뭐 마트나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건 있을지 몰라도요. 네. 대형 마트나 어떤 학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시 자체도 가격 형성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심이 들어요. 네. 제일 가까운 것이 바로 위쪽에 있는 광교역 인근에 네. 있는 아파트 그 단지들이거든요. 그 지역이나 조금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 아니면 지금 목감 신도시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인근이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기존에 있던 주택을 하신다면은 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문자 보내신 시청자님께서는 좀 더 고사를 하시고요. 네. 투자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을 좀 더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는 지역들을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매수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인천 쪽이 청라예요. 네. 호반 베르디움 그거 좀 문의하려고요. 호반 베르디움 지금 매도 시점 궁금하신가요? 예,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요.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호반 베르디움 보유하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전문가 의견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언제 투자하신 거였죠? 이거 분양받았어요. 분양 받으신 거고요. 예, 네, 분양 받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고요. 예. 네, 지금 몇 단지죠? 몇 차죠, 거기가? 몇 차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저께 네. 그 세를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세로 그거를- 교체하신 거고요. 예, 전세, 네, 지금 전세가 정확한 아니고? 몇 차 아파트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청라에 대해서 좀 둥그르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청라에서 그 처음 지은 것 같은데 이거 한 3년 지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몇 차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청라 예. 지구에 대해서 좀 둥글게 말씀을 드릴게요. 청라 거렐로예요. 거렐로. 네네네.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 예. 청라 같은 경우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에 한 군데잖아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예. 그 중에 지금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개발을. 예. 네, 그런 아파트, 그런 지구예요. 아, 2018년도면 기반시설도 완성이 돼요. 뭐 도로라던가 아니면 뭐 소방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기반시설들이 2018년에 완료가 되고 2020년이면은 준공이 돼요. 예. 그리고 이 청라도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기업들이거든요. 예. 기업들도 송도 같은 경우는 50%가 채 안 되는 토지 부지가 팔렸지만 청라 같은 경우는 3개 블럭을 제외한 다 팔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근데 2020년 정도면은 그 형성이 다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럴 때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전세를 두고 근데 계셨고요. 예, 이게요. 네. 우리 딸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 걔네가 1가구 2주택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5년까지는 그 비과세로 되는데, 5년 이후에는 그 과세가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시적인 2주택이라면 보통은 3년이거든요. 집 한 채 더 샀을 때. 아니, 그 청라는요. 네네. 청라 그거 그거 할 때는 그쵸. 5년까지는 1가구 2주택 그 혜택을 준다 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럼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요? 아니면 5년 예. 내에 파셔야지만 이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으니까. 예. 일단 투자는요, 어머니. 예.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양도세를 내더라도 더 놔두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청라 같은 경우는요, 한동안 굉장히 침체에 있었고요.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예. 지금 봤을 때는요, 어머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차라리 한 2020년까지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생방송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진행하는 동안 도착한 문자 메시지 살펴봅니다. 2356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메시지인데요. 남양주 호평동 중흥 1차에 현재 거주 중입니다. 이 지역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어요. 남양주 지역에 일단 신도시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지역 전망이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이 지역이 좀 많이 발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지역이에요. 여기 이 지역 자체가 2000년대 중반 때 형성된 지역인데요. 기존에 있던 오래된 노후주택들을 밀어버리고 택지지구를 만들면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쯤에 경춘선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또 많은 호재를 봤어요. 네. 재미를 많이 봤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그냥 몸이 건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노후대 장미 아파트라던가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재개발 자체가 재건축 자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좋아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는 게요. 구리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이 많이 올라갔는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지역의 장점은 구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구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그 아파트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은 미비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로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예, 용인시 성복동. 네. 롯데캐슬 오피스텔이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하는데요. 네네. 예, 수익형 부동산으로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를 생각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혹시? 예, 거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거기 같이 오피스텔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고요. 예. 오피스텔을 추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아파트는 주거 하려고 그러고요. 네. 오피스텔은 이제 그 수익형으로 그렇죠. 가깝게 있으니까 네. 그 관리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오피스텔은 괜찮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이 지역의 장점은요. 예. 첫 번째는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요. 예, 신분당선 소유세권이에요. 네, 바로 앞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원을 그리는 데가 그 신분당선 역 예정지고요. 예. 지금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롯데캐슬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초역세권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오피스텔은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예. 수입이 월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역이 좋은 이유가 신분상선을 통해서 강남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는 분, 이 분양을 하시는 업체에서 여기 시세를 얼마나 얘기를 하던가요? 오피스텔은 아직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몰라요. 네네네. 가격도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요. 보통 뭐 한 원룸 기준에 한 5평에서 6평 정도의 기준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 1,000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증금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략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예. 네, 근데 강남역과의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강남역은요, 동일한 제가 말씀드린 한 6평 정도 기준에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한 80에서 8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만약에 오피스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30만 원의 금액을 더 주고 직장 출퇴근 걸어서 할 수가 있고 회식을 해도 택시비가 안 들고 이런 지역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용인 수지로 가시겠어요? 30만 원 들래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수요의 몰림은요. 강남역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이 지역은요. 네.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이 지역보다는 강남역의 선호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예, 이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연구소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183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공릉동 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 매입을 해도 될까요? 실거주하면서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실거주 그리고 투자 목적까지 같이 가져가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렴한 금액에 실거주도 하면서 높은 시세 차익까지 보는 모든 부동산을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일 거예요. 그렇죠. 네, 과연 근데 이 지역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본 매물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매물지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역과의 거리 한 600m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화랑대 입구역과요. 네. 역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요. 걸어서 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사업성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앞에 공릉 재건축 1지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지정 해제가 됐어요. 사업성이 미비해가지고 그만큼 사업성이 올라가지가 않는, 왜냐하면 집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이 인근 자체가 다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어떤 중심 업무지구와의 거리가 굉장히 좀 멀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건축이잖아요. 어느 순간 나와야 돼요. 대출도 껴야 돼요.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다른 지역으로 철거를 하고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출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자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고민 상담 마무리를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